네,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 6번째 챕터 자료 표현 관련되는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34번 문제에서는 연산을 이해보수를 이용한 연산으로 변환한 거는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진수로 6과 그리고 13에 대한 빼기 연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보수를 이용한 연산으로 변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해보수를 이용한 연산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보수를 이용한 연산에서는 빼기에 대한 연산은 무엇으로? 그렇죠. 더하기에 해당하는 연산으로 수행을 한다. 이거거든요. 이해보수뿐만 아니라 사실 1해보수에 해당하는 개념에서도 보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빼기 연산을 더하기 연산으로 수행코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연산자의 형태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일단은 바뀌어야 된다. 요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다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선택지상에서 2번과 4번의 경우는 빼기 연산자가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상 잘못된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3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더하기로 표현되어지도록 해야 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10진수에 해당하는 것을 2진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6에 해당하는 거는 양수에 해당하는 6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1의 보수가 됐건 2의 보수가 됐건 부하 절대치가 됐건 어떤 형태가 간에 이진 표현 자체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6에 해당하는 거를 이진수 형태로 그대로 그냥 특별하게 1의 보수다 2의 보수다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4개 비트로 표현한다면 우리 아시죠? 간단하게 표현할 때 6을 물론 2로 계속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비트에 해당하는 형태일 때는 841에 해당하는 걸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해주셔도 되죠. 그렇죠? 우리 BCD 코드 적용하시는 거 동일하게. 자, 그러면 결국은 0, 110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8개 비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니까 남는 비트 4개는 0으로 모두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하는데 우선은 6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진으로 표현한 거 맞는 것을 먼저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셔요. 3번에 해당하는 것은 1111, 1010 이렇게 돼 있고 1번에 해당하는 거는 0000, 01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쵸?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맞죠. 사실 이 문제는 요것만 알아도 여기까지만 알아도 1번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맙게도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것도 얘와 동일하게 0000, 01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뒤쪽에 있는 값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해놓고 정답을 찾도록 이렇게 이제 제시를 좀 하는 그러면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빼기 대상에 해당하는 빼기 13 이 값에 대해서 2의 보수로 변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정답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잘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해보수로 변환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죠? 이 문제만 해결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변환을 해보시죠. 자, 13에 해당하는 값 자체, 그러니까 부호 상관없이 13이라는 양수값 자체를 우리 이진수 형태로 변환을 하면 4개 비트는 남는 값이니까 0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13 자체 이제 값에 대해서 1101에 해당하는 이진값으로 표현이 되죠. 자, 요거를 1의 보수 형태로 변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수에 대해서 보수를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음수에 대한 보수값, 1의 보수값 요거니까 결국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반대값으로 뒤집어 주시면 1111, 0010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2의 보수로 변환을 한다? 그러면 맨 끝단에 1을 더해 주시는, 그렇죠? 이게 2의 보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에 대한 2의 보수 값은 1111, 0011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지상에서도 보시면 1번에 1111, 0011에 해당하는 거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6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것을 2의 보수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들의 값을,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기 연산을 수행토록 하는 형태이더라.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채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보수를 취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 사실 우리 연산에 있어서 극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진법 변환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극히 기본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의 보수, 2의 보수 취하는 거 극히 기본적이니까 정확하게 잘 계산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는 자료 표현과 관련되는 보기상의 문항들이 있고요. 자, 관련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진수값 0001, 101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2의 보수를 취하면 1110, 01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요. 이진수값 자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십진수가 주어져 있고 이진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진값 그대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2의 보수 형태를 취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만약에 1의 보수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0은 1로 1은 0으로 모두 다 바꾸는 형태가 될 테니까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111, 00, 1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2의 보수 형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끝자리에 플러스 1을 시킨 결과값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111, 0011이 된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맞습니다. 옳은 것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다음 두 번째, 부와 2의 보수. 자, 여기에서 부호화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의 보수, 1의 보수 이런 식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부호가 표현되어진 2의 보수라는 의미에서 부호화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 보통 2의 보수다, 1의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왜 부호화라는 말을 붙여놨지? 혹시 부호화 절대치에 해당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요거는 있는 그대로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호를 표현하는 형태라는 의미에서 부호화라는 말을 종종 붙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2의 보수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은 0이 하나만 존재한다. 어떻습니까? 맞죠? 우리 부호화 절대치하고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거는 플러스 0이라는 개념과 마이너스 0이라는 개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0이 존재한다 이거였는데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0이 플러스 0, 마이너스 0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0 이렇게 하나만 표현이 된다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특성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페리티 비트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한 개의 추가 비트로 구성되는 페리티 비트의 기본 특징은 오류에 대한 검출을 위한 용도이고요. 수정까지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출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페리티 비트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 페리티 비트를 여러 개 구성을 한 해밍 코드의 형태일 때는 오류에 대한 검출 뿐만 아니라 사실 수정에 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해밍 코드의 특성이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건 잘못됐고 리을은 검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수정까지 할 수 있다. 예, 그것도 맞겠죠. 자, 그래서 리을에 해당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문제 한번 보시면 36번은 아주 간단하게 단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CPU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에 해당한다. 연산 처리의 기본 단위다. 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CPU가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로 쓰여지는 거다. 거기다가 추가적 설명이 있죠.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CPU가 처리하는 하나의 명령 크기를 어떤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정답이 그렇죠. 워드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CPU가 처리하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명령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 단위의 명칭을 써서 하나의 워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령 처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 한 단위는 워드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고 우리가 이제 워드 그러면은 할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지요. 그래서 할프워드의 경우는 2바이트로 구성된 크기 그리고 풀워드에 해당하는 게 4바이트, 더블워드에 해당하는 게 8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너무나 잘 아시죠? 0과 1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비트라는 개념. 8개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자, 4개 비트가 모였을 때는 니블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단위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구분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4의 10승 빼기 1에 해당되는 정수를 이진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 비트가 필요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요렇게 조금 구분을 일단 해드려 볼게요.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니까 64의 10승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십진수상에서 그 개념을 조금 연계를 해볼게요. 만약에 0에서부터 9까지 그러면 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10개라는 거 여러분 쉽게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 빼기 1이 되는 시점까지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9일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0에서부터 10일 때까지 그러면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1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64의 10승 그리고 빼기 1이 되는 시점까지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한번 봐보실게요. 우리 이진수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최소 몇 개 비트가 필요할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계산했던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2개 비트에 해당하는 게 있다. 그러면 2개 비트를 가지고 이진값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의 지수승 형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2개 비트니까 2의 2승으로 해서 4가지 종류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쵸? 뭐 잘 구분하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3개 비트다 그러면 2의 3승으로 해서 8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진 코드로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트 수, 필요한 비트 수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이게 비트 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방법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4의 10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2의 몇 승,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지수승에 대한 표현을 이진코드 표현한 게 적합하게끔 어떻게 바꿀까? 요거를 이제 잘 수험생들이 눈치챌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 물어본 문제였어요. 어렵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4의 10승에 해당하는 거를 2의 지수승의 형태로 표현을 해 보신다면 자, 이렇게 가시면 되죠. 64라는 것 자체가 2의 지수승으로 표현을 하면 2의 몇 승에 해당합니까? 그쵸? 우리 2의 3승에 해당하는 게 8, 2의 4승에 해당하는 게 16, 2의 5승에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만약에 지금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자꾸 여러분이 또 되뇌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2의 6승에 해당하는 게 64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는 2의 6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10승에 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10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 사실 64의 10승에 해당하는 표현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64의 10승이라는 가치가 2의 6승 그리고 그 값에 10승을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 지수승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계산을 요것만 해보신다면 2의 60승에 해당하는 거 요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됐나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체 이 수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는 최소 비트 수는 몇 개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죠. 요게 이제 비트 수를 나타내는 부분.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보셨던 내용 그대로. 그래서 결론은 60개 비트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 수, 여기서 요구되는 수를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이런 관련성을 쭉 따져보시고 이렇게 이제 변환을 좀 해서 최종 결과를 좀 얻어내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에서는요, 식이 주어져 있죠? 네,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보니까 음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진 표기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이해보수 값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고요. 조건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산 전에 십진수 값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보셔요. 지금 음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괄호 안에 사실 음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다가 십진수 연산 전에 십진수 값을 고려해라. 그렇게 계산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두 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십진 숫자는 딱 하나 정해져 있죠. 10 빼기 얼마를 하면 3이 될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고려해보면 되니까. 그러면 7밖에 없어요. 만약에 웬 이에서 말하고 있는 음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십진수 계산에서 10 빼기 얼마가 3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음수값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어서 고려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진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십진 값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하나로 정리가 딱 돼버리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10 빼기 7에 해당하는 것을 이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때 보시면 빼기에 해당하는 연산이 더하기 연산으로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해보수에 해당하는 값을 취해서 빼기를 더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7에 대해서 마이너스 7값 형태로 만든 이거를 2의 보수 값으로 괄호 안에 채워넣으면 된다. 결론은 이거죠. 예. 자, 그래서 7에 해당하는 값 우리 4개 비트 형태로 표현이 되어진 상태니까요. 0, 1, 1, 1에 해당하는 게 7에 해당하는 값이죠.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1의 보수로 표현을 하면 1, 0, 0, 0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끝단에 1을 더해 주시면 2의 보수 형태로 1, 0, 0, 1이라는 2의 보수, 마이너스 7에 대한 2의 보수 표현이 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값은 1, 0, 0, 1이 된다. 이게 결과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그대로 사실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서도 4비트 2의 보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진수 값으로 11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10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데 그들의 덧셈 결과를 10진수로 올바르게 표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그대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1110 더하기 1010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2의 보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1의 보수 더하기 연산일 때 하고 2의 보수 더하기 연산일 때 그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더하기는 쉽게 사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의 보수에 해당하는 형태니까 끝에서부터 이제 더하고 올라가 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0 더하기 0 해서 내려주시고 자, 1 더하기 1을 하면 값이 넘치는 형태죠. 그러면 현재 비트 자리엔 0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1을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넘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온 값하고 또 그 해당 비트 자리에 이제 값 있는 걸 더하기 해주시면 되니까 1 더하기 1 하셔서 0 내려주시고 또 발생했죠. 올려주셔야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 1을 내려주시되 사실 그 앞자리로 1이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의 보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비트 자리를 주어져 있는 비트 자리를 넘치는 오버되는 비트 값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이죠. 그 값은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버린다죠. 버린다. 만약에 이게 1의 보수로 표현되어진 형태였고 더하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맨 앞자리 오버플로우로 발생되어진 1의 값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맨 끝단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더하기를 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1의 보수 상태일 때 표현된 값이. 근데 지금은 2의 보수니까 얘를 그냥 버려주시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값에 해당하는 거는 요것만 남죠. 1, 0, 0, 0. 요겁니다. 요게 이제 계산된 결과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상에서는 10진수의 형태로 올바르게 표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0, 0, 0에 해당하는 게 2의 보수, 요게 2의 보수, 전체적으로 다 2의 보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 10진 값의 형태로 변환했을 때 얼마가 될까? 요거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역변환을 해보셔도 되는데 사실 요거 여러분이 좀 미리 앞에서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거는 문제 푸실 때 굉장히 편리하시죠.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제 2의 보수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거를 1의 보수의 형태로 변환하고 만약에 이제 정말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게 부하절대치의 형태로 갔을 때 그러면 이 부하절대지상에서 실질적으로 그 10진 값의 원형의 값이 그대로 보여지시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거치셔도 되는데 비트 개수가 4개 비트의 형태일 때는요. 사실 가장 끝단에 있는 값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사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값인 건데 요 얘기죠.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드린 걸 확인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요 부분. 요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자라는 거죠. 한 번 더. 자, 굉장히 긴 비트 수 형태로 문제상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정말 길게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8개 비트가 좀 길죠. 뭐 이런 계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보통 좀 짧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때는 4개 비트 형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개 비트 혹은 8개 비트 표현. 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흔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4개 비트 같은 경우는요. 수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봐보셔요. 우리 부하절대치 형태로 마이너스 0부터 우리 뭐 양수들에 대한 거는 어떤 거든 간에 표현법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음수로 오면서는 부하절대치 1의 부수, 2의 부수 형태일 때 표현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하절대치 상에서는 사실 별게 없죠. 부하절대치는 양수하고 값 자체에 대한 건 다 똑같은 거고 단지 어느 부분만 달라요. 그쵸?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이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0이 아닌 1로 표현되더라. 그래서 나머지 값들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양수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값하고 아무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하 절대치에 해당하는 게 이제 1의 보수가 되고 2의 보수가 되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부하 절대치에서 1의 보수로 가는 형태가 되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쵸? 부호에 해당하는 건 워낙에 부하 절대치에서 1로 이미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값들에 대한 것들도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000이었던 게 111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뭐 011이었던 것이 100으로 반대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로 갈 때는 1의 보수 값에 더하기 1을 하면 끝단에 그러면 이제 2의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111이었다. 그럼 끝단에 더하기 1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0이 내려오고 사실 다 올림수 올라가서 다 0이 되죠. 싹 다 0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마이너스 0, 0에 대한 2의 보수의 형태인데 나머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맨 끝단에 한번 볼게요. 1의 보수에서 마이너스 7을 표현하고 있는 게 1000이에요. 여기에서 2의 보수로 만들면 당연히 끝단에 더하기 1을 하니까 100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우리 앞에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2의 보수에 해당하는 표현은 음수 쪽으로 1의 보수하고 부하 절대치보다 음수 쪽으로 한 자릿수를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비트에 표현할 수 있을 때 1의 보수하고 부하 절대치는 마이너스 7까지가 최상이에요. 마이너스 8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 넘치는 값이에요. 그러나 2의 보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거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계산상으로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셔도요. 자, 우리 마이너스 7보다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게 값으로 따지면 하나 더 작은 값에 해당하죠. 음수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7에서 하나를 빼보세요. 하나 더 작은 값을. 그러니까 1001에서 하나 빼게 해보시면 100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에 대한 표현 아무 문제 없이 표현 가능하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비교해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봐보세요. 1의 보수에서 하나 끝단 한 자리 비트 자리 부분에 더하기 1을 해준 것의 결과가 2의 보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값을 쭉 비교해 보시면 항상 우리 이제 10진수에 해당하는 값의 형태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보셨을 때 더하기 1을 해준 게 2의 보수가 되니까 사실 그 값에 해당하는 걸 쭉 보셨을 때 이렇게 매칭이 좀 돼요. 이진값 자체만 보셨을 때. 이진값 자체만 보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00, 보시면 1011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1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010이죠.
여기가 1010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1의 보수에서는 1000에 해당하는 게 10진수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의 보수는 1000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원리 자체가 이제 1을 더한 게 2의 보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짚어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이 4개 비트 정도의 형태일 때 1의 보수에 대한 표현이나 혹은 2의 보수에 대한 표현은 특히 이제 뭐 끝에 있는 값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은 머릿속에 아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시작하는 값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값들. 그리고 이제 그 값으로부터 사실 하나씩 더 감소되어 간다.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되는 거고 역으로 올라가면 증가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2의 보수 표현이 1000이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 큰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7은 당연히 1001이다라는 게 바로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큰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6은 1001보다 하나 큰 값이니까 여기서 하나 값이 커지면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하나 값이 커지는 형태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금세 1010이라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뭐 이진값 음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사실 원형의 원래의 변한 형태는 이진값으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음수니까 부하절대치 형태로 1차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바꾸는 1의 보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의 보수에 끝단에 플러스 1을 해서 2의 보수 표현을 한다. 이게 기본 단계로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그 방법으로 사실상 변환하는 거였고 그런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하나하나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으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4개 비트 수준에서 계산을 하실 때 맨 끝단에 있는 값들을 좀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몇 개만큼 값이 더 커진 값이다 혹은 더 작아진 값이다.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는 값, 끝에 있는 값, 시작되는 값, 끝에 있는 값만 기억을 좀 해주셔도 빠르게 좀 변환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약간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도 있고요. 약간 길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빠르게 좀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자체 이제 정답은 내가 끝단에 있는 값 알고 있으면 더하기 계산법 알고 있다면 계산된 결과 1000에 해당하는 거 10진수 얼마냐? 바로 그냥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 40번 문제에서는요. 우리 코드 표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FCD 코드 부분이네요. 자, FC 코드로 10진 숫자 6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진 숫자 6을 표현을 하는데 FCD 코드다 이렇게 되면 코드를 표현하는 코드 표현 체계 자체가 총 8개 비트를 기본으로 한다 이거죠. 예, 8개 비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앞쪽에 있는 4개 비트는 뒤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존 비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뒤쪽에 있는 4개 비트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 부분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숫자라는 것은 존 비트 부분에서 숫자 데이터다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존 비트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마 앞에서 설명해 드릴 때 이거 존 비트 부분에 대한 거 요 부분 정도는 좀 기억하자라고 권유를 좀 해드렸죠. 바로 1111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사실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코드 체계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코드 값을 쓰더라 그러면 그걸 그냥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맨 앞 4개 비트는 1111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3, 4번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할 때는 우리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FCD 같은 경우도 그냥 BCD를 확장한 코드 체계 형태이기 때문에 842를 적용한 표현 그거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841 4개 비트 표현해서 6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하려면 0, 1, 1, 0, 4와 2 값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0, 1, 1, 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0, 1, 1, 0 이렇게 돼서 1번을 정답으로 채택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존 비트가 사실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BCD 표현이나 혹은 FCD 표현에서는 숫자 자체는 있는 그대로 841에 해당하는 걸 적용해서 값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디짓 비트 자리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해밍 코드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면서 오류 수정을 하려면 몇 번째 비트를 수정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려면 비트 값들에 대해서 패리티 적용되어지는 비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죠. 예, 체크를 해보고 어느 자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숫자들을 조금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간격을 띄어서 똑같이 기록을 좀 했습니다. 코드 비트들을. 자, 여기에서 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해밍 코드에서 패리티 비트 자리로 체크되어지는 자리는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자리.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2의 영승 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2의 1승, 당연히 2의 2승, 뭐 계속 있으면 2의 3승, 계속 이런 식으로 패리티 체크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2의 영승에 해당하는 자리부터 체크를 출발을 해야 되죠. 2의 영승이면 1에 해당하는 숫자니까요. 위치상으로 따졌을 때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 개의 자리만큼씩 건너뛰면서 이 숫자 그대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거기다가 한 개 비트 자리만큼씩 건너뛴 위치가 패리티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거죠. 적용하실 때. 그래서 첫 번째 위치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위치, 건너뛰고 그 다음 위치, 건너뛰고 그 다음 위치.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현재 체크되어진 이 자리가 첫 번째 패리티 위치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1의 개수를 세워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상에서 보면 짝수 패리티에 해당하는 걸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의 개수를 세워서 짝수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짝수개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짝수개라면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의 개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여기는 1, 자, 요 자리가 1,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0, 0, 0, 1. 그러면 두 개네. 그죠? 두 개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패리티 체크를 해본 부분에서는 1의 개수가 두 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짝수 개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상적이다라고 이제 판독을 하는 거고, 정상적일 때는요, 거기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0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0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1승에 해당하는 곳, 즉 두 번째 위치로부터 두 개씩 그리고 또 두 칸씩 건너뛰면서 패리티 위치로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치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그러면서 두 개씩, 그러면 연이어서 두 개씩이에요. 연이어서 두 개씩. 그 다음에 두 개 건너뛰고 또 두 개.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가야 되는데, 자, 두 개 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없는 데까지, 그냥 체크 한 데까지 있으면 거기 더 가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두 번째 패리티에서는 또 현재 이제 체크되어진 부분에 1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 보셔야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 1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0, 그럼 1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1이니까 1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째 패리티 체크한 것도 1의 개수가 두 개. 그러면 얘도 정상이죠?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는 0 이렇게 이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합니다. 2의 2승에 해당하는 위치,
자, 그러면 네 번째 4가 나오니까 네 번째 위치로부터 4개씩 그리고 4칸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이제 적용되죠 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 그러면 4개씩. 그러면 연이어서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4개 건너뛰어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 건너뛰어야 되는데 뭐 건너뛰고 다시 해야 되는데 비트가 더 이상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체크되어진 4개 비트 자리 위치 여기에 이제 1의 개수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니까 1, 그 다음에 하나, 여기는 0,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결과적으로 1이 2개 있어요. 얘도 짝수계 맞죠? 정상적이고 0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계속 가야죠. 뒤에 이제 뒷부분에 아직 더 남았죠? 2의 3승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8번째 이렇게 가니까 8번째 위치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입니다. 그죠? 8번째 위치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수로 따지면 8번째 위치로부터 연속된 8개 비트 자리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된 3개까지 가고 나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체크되어진 이 3개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비트가 쭉 계속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8개. 그 다음에 또 8칸 건너뛰고 8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자, 이 부분 3개 세어보니까 0, 1, 0이에요. 0, 1, 0 이 세 자리 그죠? 0, 1, 0. 1의 개수가 홀수계에 해당하죠. 홀수계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은 오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류일 때는 1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 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페리티 체크를 한 값들에 대해서 0이다, 1이다 이렇게 체크한 값 결과 있죠? 이거를 역순으로 읽으셔야 돼요. 역순으로 읽으셔가지고 1, 0, 0, 0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마치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 나머지 값을 역순으로 읽어서 기록해서 이진 변환하듯이 예. 자, 이것에 대해서 10진수로 표현을 하면 10진수 얼마입니까? 1, 0, 0, 0. 10진값 그대로 가면 8이죠, 8. 그죠? 8에 해당하는 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위치상으로 보셨을 때 바로 여기죠. 8번째. 그쵸? 8이라는 게 8번째 위치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8번째, 이거는 이제 정답으로 채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렇게 몇 번째가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8번째 이렇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택지상에서 이거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 바로 8번째 위치에 0이 잘못됐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0이 오류다라고 하면 1이 되는 거고 1이 오류다 그러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8번째 위치 자리가 1로 바뀌도록 선택지상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예, 두 가지 형태 모두 선택지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겁니다. 예, 그래서 해밍 코드에서 몇 번째 위치가 잘못되었느냐를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우리 이제 예전에 이론서상에서 문제 풀 때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계산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되셨고 그 다음 42번에서 이제 또 연산에 관련되는 결과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 결과값이 잘못된 것은 어느 거냐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1, 2, 3, 4 쭉 있는데 자, 차례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10진수 5 빼기 7의 결과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하면 이때 이제 8개 비트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되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빼기에 해당하는 연산이지만 보수, 즉 2의 보수의 형태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2의 보수로 계산을 하고 2의 보수로 그 결과를 표현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떤 식의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겁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7의 형태로 계산하겠다.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이 2의 보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5와 더하기 연산을 수행토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요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우리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거를 2의 보수로 만들고 거기다가 5에 해당하는 5를 또 그 이진값의 형태로 만들어서 더하기 연산한 결과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상 더 빠른 건 뭐예요? 여기에서는 이진값으로만 나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또 계산해 보시는데 여기에서는 10진수에 해당하는 게 아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른 거는 10진수 자체를 먼저 계산을 해버리고 그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2의 보수로만 해주자라는 거죠. 예, 사실 그게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계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5 더하기 마이너스 7 아니면 우리 뭐 10진수에서 5 빼기 7에 해당하는 거 금세 계산하시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뭐 너무 쉽게 계산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것 자체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해주자.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2에 해당하는 값의 부하 절대치 8개 비트 표현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값은 반대값으로 1과 0 변환을 줘서 1111, 1101 그러면 여기다 1을 끝자리에 더하게 해주시면 1111, 1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 선택지상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됐죠? 예, 그래서 결과 맞다. 1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1010을 해밍 코드로 표현을 해라. 이때 짝수 페리티를 적용하겠다. 이거는 이제 뭐 오류에 대한 거를 판독해라. 앞서 풀어본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코드 비트에 해당하는 게 있고 해밍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페리티 비트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우리 첫 번째 페리티 체크하는 위치, 두 번째 위치, 그리고 2의 0승, 2의 1승, 2의 3승을 2의 2승, 그러니까 2의 0승, 2의 1승, 그리고 2의 2승을 했을 때의 위치, 여기까지가 페리티 필요하죠. 4개 비트 값이 기본 데이터 비트일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 앞에서 우리 체크하시는 방법과 사실 똑같죠. 좀 전에 문제 풀어보신 거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2의 0승에 해당하는 부분 기본으로 해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위치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건너뛰고 자, 이 자리 부분에 해당하는 1의 개수가 짝수개, 짝수 페리티니까 짝수개가 되도록 첫 번째 P1 부분을 구성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럼 보니까 자 여기에 1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 줘야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P1 자리에는 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의 1승에 해당하는 바로 이 P2에 해당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두 번째 위치로부터 2개 연속해서 2개 건너뛰고 또 2개 1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자, 보니까 여기 1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 하나 더 있어요. 2개. 그러면 사실 요 부분 체크되는 자리는 0이 와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1의 개수 2개, 짝수개라는 게 맞춰지니까. 자, 마찬가지. 자, 2의 2승에 해당하는 자리, 네 번째 P4에 해당하는 이 위치. 자, 그래서 4개 위치 연속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자, 1의 개수가 여기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줘야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하는 게 맞죠. 체크한 자리에. 예, 그래서 결국 P4의 자리에도 1이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위치 1 들어가고요.
두 번째 페리트 위치 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 자리, P4 자리에 1 들어가도록. 그리고 나머지 지금 1, 0, 1, 0이라고 된 거는 이진값, 여기에서 주어진 이진값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값들은 그대로 10, 10이 있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번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해밍 코드로 잘 구성이 되어졌죠. 자, 되셨고요. 자,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이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레이 코드 형태로 변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제 이진수를 그레이로 변환하는 거 혹은 거꾸로 그레이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 그 방법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먼저 이진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자. 그럼 어떻게 갈까요? 첫 번째 비트 자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비트 값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 두 비트 값에 대해서 XO와 연산한 결과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XO와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두 값이 동일할 때는 0의 결과가 나오는 연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1, 1 동일한 값의 x와 연산이니까 0 하고 내려오면 맞겠죠. 자, 그런 식으로 뒤에 것도. 자,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면 1과 1이네요. 그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x와 연산하시고 결과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1, 1 똑같은 값에 대한 x와니까 0.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1과 0입니다. x와 연산해서 내려주시면 1. 서로 다른 값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 0, 0, 1의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그레이 코드에 해당하는 형태로 변환한 결과다. 이렇게 되는데 자, 선택지상에서 10, 11이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10, 0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레이 코드로 10, 0일이 주어져 있는 상태다. 자, 이게 그레이입니다. 자, 이거를 이진 코드 형태로 변환을 해보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변환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비트 값 똑같이 내려주는 건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x와 연산하는 대상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앞쪽 비트의 결과값과 그 다음 비트 값에 대한 x와 연산. 그러면 지금 이 결과값 1하고요. 두 번째 비트값 0. 이들에 대해서 x와 연산한 결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1과 0이니까 1이 내려오겠죠. 그 다음도 자 지금 현재 결과값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비트 x와 연산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역시 1과 0이니까 1이 내려오겠고요. 그죠? 또 현재 결과하고 그 다음 비트 x와 연산해서 내리시면 자 1과 1이니까 똑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0이 내려오겠죠. 요게 이제 이진수로 표현되어진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이진을 그레이로 변환하는 거, 그레이를 이진으로 변하는 거. 서로 상호 변환했을 때 당연히 똑같아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좀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선택지에서는 1, 2, 3에 해당하는 게 있는 상태인데 이걸 BCD로 표현을 해라. BCD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 뭡니까? 숫자 하나하나당 841에 해당하는 가중값을 적용하는 형태로 그대로 값을 이진으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개, 1에 대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0, 0, 0, 1.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표현을 위해서 이진값으로 가면 0, 0, 1, 0. 자, 3은 2와 1. 2개 필요하죠? 자, 그래서 0, 0, 1, 1이다. 이렇게 가니까요. 요거를 이제 선택기상에서 나와 있는 걸 4개 비트씩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이렇게 끊어보시면 0001, 0010, 그리고 0011. 요게 이제 우리 십진값 1, 2, 3에 해당하는 거 요거잖아요. 어때요? 맞죠? 예,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요게 이제 BCD 코드의 표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에 해당하는 것은 3번에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에서는요, 우리 부동소수점과 관련되는 문제가 이제 나왔죠.
자, 여기에서는 10진수 마이너스 2.75에 해당하는 값이 있고요. 자, IE754 표준에 따른 32비트 단정도 부동소수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32개 비트 안에다가 실수값에 해당하죠. 사실 우리가 10진수로 따지면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실수값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이제 32비트 범위 안에 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옳게 표현된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고맙게도 부호 비트가 1개 비트고 지수부는 8개고 가수부는 23개 비트다 하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거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E754 표준이라고 이제 32비트 단정도 부동소수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 자체가 32개 비트 이 구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이걸 사실 제안을 해준 거거든요, 제시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비트 표현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요게 1개 비트, 8개 비트, 그리고 23개 비트 형태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알고 계셔야겠고요. 이제 얘는 그래도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제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변환하시는 과정이 있죠. 예, 그 과정대로 쭉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는요. 10진수를 일단은 2진수로 변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75에 해당하는 부분을 2진수로 변환을 먼저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음수에 대한 건 부호에 해당하는 것은 음수, 아까 마이너스 2.75였으니까 그는 부호로서 그냥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값 2.75. 자, 얘를 2진수로 변환하면 요거는 뭐 따로 크게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크게 안 가도 되겠죠. 2에 해당하는 건 정수니까 2로 계속 나누는 형태로. 그 다음에 0.75에 해당하는 거는 소수 이하 값에 해당하니까 0.75 곱하기 2 곱하는 형태로 우리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시는 방법 있죠. 예, 그거대로 적용을 해서 2진수 값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0.11 이렇게 2진 표현이 됩니다. 자, 그게 되고 나면 두 번째로 뭐를 해주시느냐? 바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죠. 정규화 과정이라는 것은 변환된 이진수에 대해서 바로 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1.뭐뭐뭐뭐. 지금 위에서 표현되어진 이진 값이 0.1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규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1. 얼마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0.11을 1점으로 간다는 거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상태를 사실 소수점이 옮겨진 거잖아요. 그죠? 이 위치로 옮겨진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앞자리로 하나 옮겨진 형태가 됐으니까 얘가 원래 값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사실 곱하기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일반 10진수 상에서도 만약에 27.56이라는 10진 값이 있더라. 근데 이거를 2.756이라고 표현을 하는 상태로 소수점 위치를 바꾼다라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27.56이고 이거는 2.756이니까 다른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같도록 이렇게 해주려면 소수점이 옮겨지고 나면 반드시 필요하죠. 뭐가요? 지금으로서는 10의 1승 이게 필요하죠. 지수승을 굳이 표현한다면. 그죠? 그래야지만 사실 이거를 실질 이 자체를 계산했을 때 이게 27.56이야. 같은 값이잖아요. 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소수점을 한 자리 옮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진수 표현에 해당하는 거니까 2에 이렇게 들어가서 2의 1승 한 자리 이제 앞으로 당겨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곱해줘야 같은 숫자에 해당하는 거가 되니까 숫자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표현에 대한 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됐다면 정규화 표현에 해당하는 게 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바로 지수값에다가 127이라는 바이어스 값을 더하자 이거였어요. 지수값이라 하면 요 부분을 얘기하죠. 그렇죠? 정규화를 하고 나서 2의 몇 승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부분. 그럼 지금은 1이니까 1에다가 127에 해당하는 바이어스 값을
더하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128이 되는 거잖아요. 128이라는 값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이진수 변환을 하시는데 이때 지수에 대한 표현은 8개 비트로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128에 해당하는 거를 8개 비트 범위 안에 표현을 하면 바로 이게 되죠. 1, 0, 0, 0, 0, 0, 0,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사실 변환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된 거고요. 32개 비트 범위 안에 이 숫자들을 잘 넣어서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실게요. 32개 비트열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부호 비트 1개 그리고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8개 가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22개 이렇게 해서 32개, 총 32개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부호는 음수일 때는 1이잖아요. 그죠? 양수일 때는 0이니까. 그래서 부호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얘가 아까 앞에서 기본 숫자가 마이너스 2.75 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는 이제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고 지수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위에서 지수값에다가 127을 더한 이 십진값을 이진수로 표현한 10000000 이게 이제 지수부에 들어가는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가수부에 해당하는 게 우리 정규화를 한 상태 값에서 정규화한 상태값 부분 요 부분에서 바로 0 소수점 바로 뒤에 점 뒤에 011 011에 해당하는 게 가수부에 기록되는 값 이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비트 자리에 채워만 주시면 되거든요. 채워주시면 봅시다. 부호에 해당하는 게 1이죠. 그 다음에 지수에 해당하는 값 아까 1, 0, 0, 0, 0, 0, 0, 0 맞죠? 그 다음에 가수부에 해당하는 게 소수점 뒤에 나오는 0, 1, 1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0, 1, 1 보면 0, 1, 1 들어갔는데 뒤에가 비트가 많이 남죠. 여기는. 남는 거는 그냥 0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남는 건 0으로 채우시면 돼요.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표현되어진 선택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선택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찾으실 때 보통의 경우 이게 이제 뭐 8개나 혹은 4개 형태로 쪼개어서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방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여기에 1 쓰고 여기에 8개 비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썼잖아요. 가수부에 해당한 쓰고 남는 거 0으로 다 채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선택지를 보면 지금 우리 선택지는 앞에서부터 4개씩 끊어서 그러니까 끊었다기보다 4개씩 간격을 두고 근데 실제로 뭐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간격을 두고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도록 사람이 보기 편하도록 보통 구분해서 기록할 때 4개 비트씩, 8개 비트씩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를 앞에서부터 4개씩 간격을 두고 읽으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4개씩 간격을 두고 읽으시면 처음에 이제 당연히 부호부터 출발해서 4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4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4개, 그 다음에 이제 4개.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4개씩 좀 끊어서 표현을 해드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대로 잘 되어 있는지 간격을 잘 띄어서 그것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랑 적합하게 맞는 거 찾아보시면 4번을 정답으로 채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연습장에다가 계산 연습을 스스로 좀 해보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에서는 금방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부동소수점 계산에서 정규화를 왜 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왜 부동소수점에 해당하는 걸 표현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바로 유효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밀도를 그러니까 수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정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인 건데 굉장히 수가 크거나 혹은 굉장히 수 자체가 작거나 이럴 때 그 수를 최대한 정밀도를 높여서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 32개 비트 범위 안에 그 표현 형태대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밀도를 좀 높여서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유효 숫자를 늘린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표현하는 숫자에 대한 범위를 정밀도를 높인다. 어떤 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 혹은 굉장히 작은 숫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해 보신 문제들이 챕터 6번째 자료 표현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보수 관련되는 문제 너무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코드에 대한 표현에서 보니까 뭐 해밍 코드 뭐 이것도 주로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 FCD 혹은 BCD 혹은 그레이 코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씩은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 전반에 대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좀 확인도 해 보시고 학습을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교재 24페이지 44번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6번째 챕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기출 문제들을 모두 다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예, 그 뒤쪽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